안녕하세요. 흔하지 않지만 아예 없지는 않은 이야기. 사연극장 오디오북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강미경, 올해 49입니다.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객실 5개짜리 2층 건물.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지은 곳이죠. 하지만 그 남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6에 결혼해서 23해를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훅 사라져 버렸어요.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혼자였습니다. 25살 된 딸아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가끔 전화로 안부나 묻는 정도였죠. 엄마, 괜찮아? 펜션 일 너무 힘들면 정리해. 괜찮다, 엄마가 뭐 할 게 있어야지. 혼자 펜션을 꾸려가는 게 쉽진 않았어요. 청소하고 손님 맞이하고 장 보고 빨래하고. 하지만 바쁘게 움직여야 남편 생각이 덜 났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어요. 손님들은 사장님 혼자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하면서도 제 속은 몰랐죠.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 남편과 함께 썼던 침대에 혼자 누우면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49, 여자로서는 아직 젊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늙었다고 하기엔 또 억울한 나이.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괜찮은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요가도 하고 산책도 다니면서 관리했거든요. 그래도 이젠 여자로서의 삶은 끝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그날 알게 됐어요. 7월 초 한여름이었습니다. 성수기라 펜션은 거의 만실이었어요. 그날도 예약이 꽉 차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오후 3시쯤 체크인 시간. 한 남자 손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굵고 깊은 음성. 고개를 드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키 185는 되어 보이는 훤칠한 체구. 단정한 반팔 셔츠 아래로 드러난 탄탄한 팔뚝. 얼굴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잘생겼다기보다는 남자다웠어요. 짙은 눈썹, 뚜렷한 이목구비, 가무잡잡한 피부. 예약하신 정우진 고객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2층 바다뷰 객실이십니다. 일주일 예약하셨죠? 네, 휴가 좀 길게 냈습니다. 웃는 모습이 또 매력적이었어요. 나이는 30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저보다 한참 어렸죠. 짐 들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정우진 씨는 큰 캐리어를 가볍게 들어 올리더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자꾸 쳐다보게 되지? 혼자 뺨을 살짝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강미경. 그날 저녁, 다른 손님들은 외출하고 펜션엔 저와 정우진 씨만 남았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정우진 씨가 내려왔습니다. 사장님, 근처에 마트 있나요? 네,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요. 제가 지도 알려드릴게요. 아, 근데 저 렌터카가 없어서요. 대중교통으로 왔거든요. 그러시구나. 잠깐만요. 마침 저도 장을 봐야 할 게 있었어요. 제가 마트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도 갈 길인걸요. 함께 차를 타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좁은 차 안. 정우진 씨의 몸에서 은은한 샴푸 향이 났어요. 사장님, 혼자 펜션 운영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젠 좀 익숙해졌어요. 쉽지 않으셨겠어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내내 정우진 씨가 제 짐을 들어주었어요. 제가 들게요, 사장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힘 좀 있습니다. 운동 좀 했거든요. 웃으면서 무거운 쌀포대까지 가볍게 들어 올렸죠. 저렇게까지 힘이 세다니.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어요. 무슨 일 하세요? 건설 현장 감리 일합니다. 서울에서요. 힘들겠어요. 뭐, 익숙해서요.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쉬어야죠. 제주도는 처음이세요? 아니요, 몇 번 와봤어요. 근데 이렇게 한적한 곳은 처음입니다. 여기가 좋은 게 조용하거든요. 딱 제가 원하던 거예요. 그의 눈빛이 피곤해 보였어요. 뭔가 많이 지쳐있는 사람 같았죠. 펜션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는데 정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손님들 체크인 받느라 바빴어요. 그럼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네. 아까 마트에서 라면 사셨잖아요. 제 교통비라고 생각하고 끓여드리고 싶어요. 낯선 제안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 순수해 보였거든요. 그날 밤 펜션 주방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사장님, 계란 넣을까요? 그럼 맛있겠네요. 간단한 라면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3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기분. 맛있어요. 그쵸? 제 라면 솜씨 괜찮죠? 후후, 네.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사장님은 여기 얼마나 사셨어요? 26에 결혼하면서 제주도로 왔으니까. 한 23년 됐네요. 고향은 어디세요? 부산이에요. 그쪽 사투리가 아직도 가끔 나와요. 사투리 좋은데요. 정겹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정우진 씨는 매일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할게요. 무거운 짐을 옮길 때마다 나타났어요. 손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운동 삼아 하는 거예요. 정원에 물을 주고 있으면 함께 나와서 거들었고 청소할 때도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우진 씨, 휴가 온 건데 좀 쉬세요. 이게 제겐 휴식이에요, 사장님.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펜션 앞마당에서 함께 맥주를 마셨습니다. 여름밤 제주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사장님, 외롭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뭐가요? 혼자 사시잖아요. 딸분도 서울에 계시고. 글쎄요. 외롭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밤 외로웠거든요. 사장님 같은 분이 혼자 계시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이 든 아줌마한테. 아니에요. 사장님 아직 젊으세요. 정우진 씨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사장님 49이시라고 했죠?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40 초반으로 보이는데요. 에이, 그냥 하는 소리겠죠.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듣는 칭찬. 진심이에요. 사장님 정말 예쁘세요. 맥주 캔을 쥔 손이 떨렸어요. 우진 씨,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나는 당신보다 10살이나 많은 아줌마예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정우진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장님한테 끌려요. 처음 봤을 때부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진 씨,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맥주 한 캔 마셨는데 무슨. 그럼 왜 이런 말을. 솔직한 마음이에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주도 밤하늘의 별들만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장님도
저한테 아무 감정 없으세요? 우진 씨, 난 관심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눈빛 보면 알아요. 들켰습니다. 사실 저도 정우진 씨한테 자꾸 눈이 갔거든요. 근육질의 팔뚝,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 환하게 웃는 얼굴. 모든 게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왜요? 나는 펜션 사장이고 당신은 손님이잖아요. 게다가 나이 차이도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정우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저 진심이에요. 뿌리치려고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손의 온기가 좋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인가요? 우진 씨, 제발. 사장님, 저 오늘 밤만. 안 돼요. 겨우 손을 빼냈습니다. 저 들어갈게요. 우진 씨도 들어가서 쉬세요. 허겁지겁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왜 이러는 거야, 강미경. 정신 차려. 하지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진 씨의 눈빛, 목소리, 손의 온기. 모든 게 생생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색했습니다. 정우진 씨와 마주치는 게 두려워서 일찍 나가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사장님,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진 씨, 잘 잤어요? 사장님, 어젯밤.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실례를 했어요. 취한 것도 아닌데. 우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다 잊어요. 하지만 잊을 수 있을까요? 며칠간 서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태풍 예보가 떴어요. 손님 여러분, 내일 태풍이 온대요. 외출 자제하시고 객실에 계세요. 다른 손님들은 체크아웃하고 떠났지만 정우진 씨는 남았습니다. 우진 씨,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서울로 돌아가시는 게 괜찮아요. 여기 있고 싶어요. 그날 밤, 태풍이 제주도를 강타했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쳤고 빗소리가 요란했어요. 펜션은 덜컹덜컹 흔들렸습니다. 정전이다.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촛불을 켜고 1층 거실에 있는데 정우진 씨가 내려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태풍은 자주 와서 익숙해요. 무섭지 않으세요? 글쎄요. 혼자 있을 땐 좀 무섭죠.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정우진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같이 있어 드릴게요. 우진 씨, 촛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 그림자가 드리워져 더 남자답게 보였어요. 사장님, 응?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저 이혼했어요. 3개월 전에. 그랬구나. 아내가 저한테 만족하지 못했대요. 정우진 씨의 목소리가 씁쓸했어요. 무슨 의미예요? 제가 그쪽이 너무 커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내가 무서워했어요. 아파했고, 그래서 관계를 피했죠. 결국 이혼까지 갔어요. 제 잘못인데, 정우진 씨의 눈에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두려워요. 또 상처 줄까봐. 제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큰데요? 네, 궁금해서요. 태풍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정우진 씨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사장님, 정말 궁금하세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3년간 억눌렀던 욕망이 터져나왔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정우진 씨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보여줬습니다. 촛불빛 아래에서 세상에 숨이 멎었어요. 전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거야? 전신에 전율이 흘렀어요. 사장님, 무섭죠? 아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랍긴 한데 무섭진 않아요. 오히려 궁금했어요. 저게 과연 어떤 느낌일까? 우진 씨, 네, 저 확인해 봐도 될까요? 정우진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장님, 진심이세요? 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둘만 남은 펜션, 태풍이 몰아치는 밤. 아무도 모를 이 순간, 저는 정우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어요. 아, 놀라움과 동시에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정말 이런 게 있구나. 정우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아프면 말해요. 응. 그날 밤, 태풍보다 더 거센 폭풍이 제 안에서 몰아쳤습니다. 처음엔 정말 놀랐어요. 이럴 수가. 너무 커서 두려웠지만 정우진 씨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아프시면 멈출게요. 아니, 계속해요. 생각보다 제 몸이 잘 받아들였어요. 아니, 오히려 완벽했습니다. 이제까지 난 뭘 한 거지? 전 남편과의 밤들이 얼마나 시시했는지 깨달았어요. 진짜 여자가 느껴야 할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좋아요. 태풍이 지나간 새벽,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후회 안 하세요? 아니, 전혀.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에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우진 씨는 예약을 연장했습니다. 일주일 더 있을게요. 정말요? 네, 여기 너무 좋아서요. 다른 손님들 눈을 피해 밤마다 만났어요. 손님들이 모두 잠든 새벽 2시, 정우진 씨의 방으로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기다렸어요, 사장님. 나도. 매일 밤이 특별했어요. 정우진 씨는 놀라울 정도로 체력이 좋았습니다. 우진 씨, 피곤하지 않아요? 전혀요. 사장님이랑 있으면 힘이 나요. 39 남자의 정력. 그리고 전 남편과는 차원이 다른 그 크기. 49에 처음 알게 된 쾌락이었어요. 사장님 사장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우진아. 말투도 편해졌습니다. 나이 차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진 씨는 계속 예약을 연장했어요. 회사는 괜찮아요? 휴직 신청했어요. 당분간 여기 있고 싶어서요. 정말 사장님 곁에 있고 싶어요. 계속 낮엔 펜션 일을 함께 했어요. 손님들은 우리를 연인으로 생각했죠. 사장님, 남자친구 잘생겼네요. 아, 아니에요. 그냥 장기 투숙객이에요. 에이, 분위기 보면 알죠. 부끄럽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밤엔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우진 씨의 몸을 탐험하듯 만졌어요. 단단한 가슴, 복근, 허벅지.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거 보면 저도 자신감이 생겨요. 당연히 좋아하지. 이렇게 멋진데. 전 아내는 무서워했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이건 축복이야. 정우진 씨가 웃었어요. 사장님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도 그래. 2달째.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정우진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진아, 서울로 안 돌아가도 돼? 괜찮아요. 여기서 일 구하면 되죠. 정말? 네, 사장님이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나도. 내가 좋아.
정말로. 저도 사장님 사랑해요. 사랑. 그 단어가 이렇게 달콤할 줄은.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딸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갑자기, 응, 엄마 보고 싶어서. 그리고 펜션도 좀 도와주고. 그래. 언제 오는데? 금요일 저녁 비행기로. 전화를 끊고 정우진에게 말했어요. 우진아, 딸이 이번 주말에 온대. 아, 그럼 미안해.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은지는 눈치가 빨랐거든요. 금요일 저녁, 은지가 도착했어요. 엄마, 은지야, 잘 왔다. 엄마, 많이 바빴어? 혼자 힘들었지? 아니야, 괜찮아. 요즘은 손님도 적당하고. 은지가 펜션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근데 엄마, 여기 장기 투숙객 있어? 응? 왜? 2층에 남자 신발이 있던데? 그것도 꽤 오래된 것 같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거. 한 달째 계신 손님이야. 서울에서 휴직하고 요양 겸 계시는 분이야. 그렇구나. 나이 드신 분이야? 아니, 30 후반. 은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나이도 한창인 남자가 왜 한 달씩 여기 있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쉬러 왔다던데. 은지는 뭔가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정우진이 내려왔습니다. 사장님, 저녁 뭐 드실? 계단 중간에서 멈칫했어요. 은지를 본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지가 정우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모든 걸 눈치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잠깐 방에서 얘기 좀 해. 그래. 은지 방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은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남자랑 무슨 사이야? 무슨 소리니? 그냥 손님이야. 거짓말하지 마. 엄마 표정 보면 다 알아. 은지야. 엄마가 저 남자 좋아하는 거 맞지? 할 말을 잃었어요. 딸 앞에서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엄마, 정신 차려. 저 남자 엄마보다 10살은 어리잖아. 그게 뭐가 중요한데? 중요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과부가 젊은 남자 꼬셔서. 은지야, 그런 말 하지 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외롭다는 건 알아. 아빠 돌아가시고 힘들었던 거 나도 안다고. 근데 하필이면 저런 젊은 남자를. 우진이는 좋은 사람이야. 우진이? 벌써 이름까지 편하게 불러? 은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저 남자가 엄마한테 진심일 것 같아? 그냥 심심해서 놀고 있는 거야. 아니야. 우진이는 진심이야. 어떻게 알아? 느껴져. 아?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 내내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저 남자 내보내. 뭐?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말할 거야.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지라고. 은지야, 제발. 싫어. 난 엄마가 바보 되는 거 못 봐.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정우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진아, 미안해. 딸이 눈치챈 것 같아.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답장이 왔어요. 괜찮아요, 사장님. 이해해요. 제가 참을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지는 저와 정우진 사이를 철저히 감시했어요. 정우진이 저를 도우려고 하면 먼저 나서서 막았죠. 제가 할게요. 손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아, 네. 정우진은 어쩔 수 없이 물러섰어요. 저녁에도 은지가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영화 보자. 은지야, 엄마 청소 좀.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어. 정우진과 단 1분도 둘만의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참다 못한 정우진이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랑요? 무슨 얘기인데요? 사장님, 아니, 어머니에 대해서요. 두 사람이 펜션 밖 벤치에 앉았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은지 씨, 저 사장님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진심? 얼마나 오래 알았다고 진심이래요? 2달. 짧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이렇게 확실한 감정은 처음이에요. 저희 엄마 나이가 몇인 줄 알아요? 알아요. 49. 그럼 당신은? 39? 10살 차이잖아요. 나이가 중요합니까? 저는 사장님이 좋아요. 나이, 상황,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은지가 비웃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남자들 많아요. 근데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전 아닙니다. 증명해봐요.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정우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 제주도로 이사 올 생각입니다. 은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서울에 있는 집 정리하고 여기서 일 구할 겁니다. 사장님 곁에 있고 싶어서요. 미쳤어요? 미친 거 맞습니다. 사랑에 미쳤어요. 은지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은지 씨, 부탁입니다. 저희 인정해 주세요. 안 돼요. 왜요? 당신이 진심이라고 해도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과부가 젊은 남자 꼬셨다고 수군거릴 거예요. 그런 건 신경 안 씁니다. 엄마는 신경 쓸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상처받아요. 정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서울로 돌아가고 엄마도 잊어요. 그건 못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잊어요? 은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은지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응? 저 남자랑 정말 사귈 거야? 은지야,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 마음이 어떤지.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좋아해. 정말로. 진심이야? 응. 우진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미안해. 엄마가 철이 없지? 아니, 아니야.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 나는, 은지야. 근데 엄마, 정말 후회 안 해? 사람들 수군거림, 나이 차이, 다 감수할 수 있어? 모르겠어. 솔직히 무서워. 근데 우진이 없는 게 더 무서워. 딸과 엄마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가 인정할게.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 저 남자가 정말 진심인지 확인할 거야. 그리고 만약 엄마한테 상처 주면 절대 안 봐줄 거야. 고마워, 은지야. 엄마 행복해야 돼. 알았지? 응. 다음 날 아침, 은지가 정우진을 불렀습니다. 정우진 씨. 네, 은지 씨. 제가 인정할게요. 엄마랑 사귀는 거. 정우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엄마한테 상처 주면 안 돼요. 절대로. 당연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엄마 지켜줘야 해요. 엄마는 약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은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부탁해요. 엄마가 당신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행복하게 해줘요. 감사합니다, 은지 씨.
정우진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안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뭔데요? 저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갑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떠나는 거예요? 아니요. 집 정리하고 이사 준비하려고요. 이사? 네. 제주도로 완전히 이사 올 겁니다. 진짜예요? 네. 이미 제주도 건설회사 몇 군데 알아봤어요. 면접 잡혀 있습니다. 은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심이었네요. 제가 말했잖아요. 사장님 곁에 있고 싶다고.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편한 분위기였어요. 우진 씨, 제주도 사투리 배워야 할 텐데. 은지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사장님한테 배워야겠어요. 엄마 사투리 심한데? 좋아요. 귀여우니까.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부끄러워하네. 은지야.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우진 씨, 제주도 오면 어디 살 거예요? 일단 작은 원룸 구하려고요.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네. 은지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이 펜션 방 하나 비어 있잖아요. 1층 작은 방. 그건 창고로 쓰는 곳인데. 정리하면 사람 살 수 있어요. 우진 씨한테 싸게 월세 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정우진이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괜찮으시면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우진 씨, 물론 월세 제대로 드릴게요. 그리고 펜션 일도 도와드리고요. 은지가 웃었어요. 그럼 됐네요. 우진 씨, 우리 펜션에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정우진이 이 펜션에서 살게 된 거예요. 일주일 후, 정우진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일주일만 다녀올게요. 응, 조심히 다녀와.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정우진이 떠난 일주일. 펜션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벌써 이렇게 의존하게 됐나? 매일 밤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미경 씨, 보고 싶어요. 나도. 빨리 와. 집 거의 정리 끝났어요. 모레쯤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리고 면접 붙었어요. 어머, 정말? 네. 제주시 건설회사예요. 다음 달부터 출근이래요. 축하해, 우진아. 미경 씨 덕분이에요. 미경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도 그래. 열흘 후, 정우진이 큰 트럭을 몰고 내려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짐을 내리면서 1층 방을 정리했습니다. 은지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도와줬어요. 우진 씨, 여기 침대 놓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좋네요. 책상은 여기 두고 함께 방을 꾸미는 게 즐거웠어요. 마치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 저녁이 되어 방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우진 씨 환영 파티. 은지가 치킨을 시켰어요. 건배. 셋이서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진 씨, 우리 엄마 잘 부탁해요. 네, 은지 씨.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은지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엄마, 행복해야 돼. 응, 고마워, 은지야. 우진 씨, 엄마 부탁해요. 네,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은지를 공항에 데려다주고 돌아왔습니다. 펜션에 정우진과 단둘이 남았어요. 미경 씨, 응? 이제 우리 정식으로 사귀는 거죠? 그런가? 네. 제가 프로포즈 할게요. 정우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강미경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에이, 이게 무슨. 진심이에요. 대답해 주세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사귀자. 정우진이 저를 껴안았어요.
사랑해요, 미경 씨. 나도. 사랑해, 우진아. 그날 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이 펜션에 산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어요. 미경이네 집에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던데? 진짜? 몇 살인데? 30 후반이래. 미경이보다 한참 어리지. 어머, 과부가 젊은 남자를.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저기 미경이다. 쉿, 조용히 해. 슈퍼 아줌마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미경아, 요즘 남자 생겼다며? 네. 나이가 어떻게 돼? 39이요. 어머, 10살이나 어리네. 괜찮겠어? 괜찮아요. 에이, 그런 젊은 애가 진심일 리 없어. 잠깐 놀다가 떠날 거야.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사람들이 수군거려. 신경 쓰지 마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죠. 근데 너한테 피해 갈까봐 걱정돼. 무슨 피해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정우진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새로 다니기 시작한 회사에서 정대리 어디 사세요? 아, 중산간 마을 펜션에 살아요. 펜션? 거기 주인이 누군데요? 강미경 씨라고. 아, 미경이네. 거기 과부 아줌마잖아. 나이 많은데? 네. 근데 왜 거기 사세요? 혹시 연인 사이입니다. 동료들이 웅성거렸어요. 진짜? 나이 차이 꽤 나지 않아요? 10살 차이 나요. 우와, 대단한데? 누나 매력에 푹 빠지셨네. 놀리는 말투였지만 정우진은 당당했어요. 네, 맞아요. 푹 빠졌어요. 에이, 농담이에요? 아니요. 진심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동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림이 계속됐죠. 정대리 취향 독특하네. 나이 든 여자 좋아하나 봐. 돈이라도 많나? 펜션 주인이니까? 글쎄, 그것도 아닌 것 같던데. 정우진은 그런 말들을 듣고도 태연했어요. 미경 씨, 회사에서 뭐라고 하는데 신경 안 써요. 미안해. 나 때문에. 왜 미안해요? 전 당당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런 정우진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펜션으로 찾아왔어요. 미경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이장님. 소문 들었는데 젊은 남자랑 사귄다며? 네. 미경아, 내 처지를 생각해봐. 과부가 그렇게 경망스럽게 굴면 어떻게 하니? 경망스럽다니요? 나이도 한참 어린 남자를 집에 들이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장님, 저희 진심으로 사귀는 거예요. 진심? 그 나이 차이에 무슨 진심이야. 그 남자가 너한테서 뭘 바라고 그러겠어. 이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정신 차려, 미경아. 나중에 후회한다. 이장님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정우진이 안아줬습니다. 미경 씨, 울지 마요. 미안해.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괜찮아요. 저 강해요. 근데 나는 약해. 제가 지켜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손님들도 수군거렸어요. 저 젊은 남자가 사장님 남자친구래요. 진짜? 나이 차이 많이 나 보이는데? 돈 때문 아닐까요? 에이, 설마. 심지어 악플까지 달렸습니다. 펜션 리뷰에 사장님이 젊은 남자랑 노는 게 보기 좋지 않았어요. 좀 자제하셨으면.
나이 차이 나는 연애 보니 불편했습니다. 리뷰를 보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우진아, 우리 그만 만날까? 왜요? 너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가. 미경 씨,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정우진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 미경 씨 없으면 못 살아요. 진짜로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한 사람과 살 거예요. 우진아, 미경 씨도 포기하지 마요. 우리 이겨내요, 같이. 정우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 눈을 보니 힘이 났어요. 그래, 우리 이겨내자. 함께.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정우진과 사귄 지 6개월. 세상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우리는 단단해졌어요. 미경 씨, 오늘 뭐 먹고 싶어요? 고등어 구이. 좋아요. 제가 구워드릴게요. 일상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낮엔 펜션 일을 함께하고, 저녁엔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어요. 우진아, 여기 간 좀 봐줄래? 네, 이 정도면 될까요? 완벽해. 미경 씨 요리 정말 맛있어요. 내가 잘 먹어줘서 만들만 나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하지만 그 행복에 금이 가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정우진의 전 아내가 연락했어요. 우진아, 나야. 수진 씨? 전화를 받는 정우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연락했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 제주도로 갈게. 안 만나요. 할 얘기 없어요. 우진아, 제발. 후회하고 있어. 다시 돌아갈게. 뭐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전화를 끄는 정우진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우진아,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아내야? 뭐래? 다시 만나자고 하네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 마음 흔들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 아니에요. 제 마음엔 미경 씨밖에 없어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며칠 후, 전 아내 수진이 정말로 제주도로 왔습니다. 펜션 앞에 나타났어요. 우진아.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였죠. 저보다 훨씬 젊고 훨씬 예뻤습니다. 수진 씨, 왜 여기까지 왔어요? 당연히 너 만나러 왔지. 우진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난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요. 뭐, 혹시 저 아줌마야? 수진이 저를 쳐다봤어요.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줌마, 우진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39이에요. 당신보다 10살이나 어린데. 알아요. 알면서 왜 붙잡고 있어요? 양심도 없어요? 수진 씨, 그만해요. 정우진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미경 씨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진아,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뭐가 좋다고? 늙고 주름진 아줌마잖아. 닥쳐요. 정우진이 소리쳤습니다. 미경 씨는 당신보다 1000배 만배 더 좋은 분이에요. 나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당신은 날 이해 못했잖아요. 날 괴물 취급했고, 근데 미경 씨는 날 받아줬어요. 전부 다.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내가 아파서 그랬던 거잖아. 너무 컸으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나 널 사랑했어. 거짓말. 진짜 사랑이었으면 이해하려고 노력했겠죠. 수진이 저를 노려봤어요. 아줌마, 우진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알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나이 든 몸으로? 야, 배수진. 정우진이 버럭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나가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우진아, 제발, 나가요. 수진은 결국 울면서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사라지는 수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미경 씨, 우진아, 수진 씨 말이 맞는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나는 너무 늙었어.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정우진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미경 씨, 똑바로 들어요. 저는 미경 씨가 좋아요. 나이, 외모,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 인생이에요. 우진아, 미경 씨, 날 믿어요. 평생 미경 씨만 사랑할 거예요. 그날 밤 정우진이 증명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미경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던 밤. 정우진은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미경 씨, 수진이보다 1000배 좋아요. 정말? 네. 미경 씨가 최고예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어요. 정우진의 품에 안겨서 1년이 흘렀습니다. 정우진과 사귄 지 1년. 이제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미경이네 남자친구 참 성실하더라. 맞아. 펜션 일도 열심히 돕고 나이 차이 나도 사랑하면 되는 거지 뭐. 저 정도면 진심인 것 같던데? 슈퍼 아줌마도 말이 바뀌었어요. 미경아, 남자친구 잘 만났다. 요즘 저런 성실한 남자 없어. 감사해요, 언니. 처음엔 내가 걱정했는데 진짜 진심이더라. 축복받아, 너희. 회사 동료들도 인정했죠. 정대리 미경 씨 진짜 좋은 분이네요. 어제 회식 때 봤는데 되게 따뜻하시던데요. 그쵸? 최고예요. 부럽다, 정대리.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은지도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엄마, 우진 씨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처음엔 반대했는데 미안해. 우진 씨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고마워, 은지야. 엄마, 행복해 보여.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크리스마스 이브. 정우진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미경 씨,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어머, 무슨 날이야? 특별한 날이에요. 펜션 옥상에 테이블을 차려놨더라고요. 촛불, 와인, 스테이크. 우진아, 이게 다 뭐야? 미경 씨를 위한 거예요. 둘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주도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미경 씨, 응? 정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 우진아?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경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우진아. 이게 진심이에요. 평생 미경 씨랑 같이 살고 싶어요. 상자를 열었어요.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나는 너보다 10살이나 많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한 번 결혼했고, 딸도 있고, 다 좋아요. 은지도 좋아하고, 미경 씨의 모든 게 좋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완벽한 남자는 아니에요. 근데 미경 씨만큼은 완벽하게 사랑할 자신 있어요. 우진아, 대답해 주세요. 결혼해 주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결혼하자. 정우진이 환하게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미경 씨. 나도 사랑해, 우진아. 반지를 끼워주는 정우진. 완벽해요. 미경 씨한테 딱 맞아요. 고마워.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약혼한 연인으로서의 첫 밤. 미경 씨, 제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마음속으론 벌써 제 아내예요. 둘이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래에 대해, 꿈에 대해, 함께할 삶에 대해. 우진아,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 아이요? 나 나이가 있잖아. 아이 낳기엔 좀 괜찮아요. 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정말? 네. 미경 씨랑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고마운 남자였어요. 모든 걸 이해해주는 봄이 왔습니다. 결혼식 날, 작은 웨딩홀에서 소박하게 치렀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은지, 마을 사람들, 회사 동료들. 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미경아, 축하한다. 이장님, 감사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우진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더라. 행복해라. 네, 감사합니다.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예뻐. 그치? 엄마 웨딩드레스 어때? 최고야. 우진 씨도 잘생겼고, 정우진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어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제가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은지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행복해야 돼. 응. 고마워, 은지야. 정우진이 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글썽한 표정. 예쁘다. 정우진의 입모양. 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정우진 씨, 신부 강미경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강미경 씨, 신랑 정우진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정우진이 베일을 올렸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피로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어요. 정대리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부인 정말 예쁘시네요. 나이 차이 전혀 안 나 보이는데요? 그쵸? 제 아내 최고예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정우진. 마을 아줌마들도 왔어요. 미경아, 행복해 보인다. 감사해요, 언니. 우진이가 너한테 진심인 게 보여. 둘이 오래오래 잘 살아라. 네, 그럴게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 동쪽 해안가의 작은 리조트. 미경 씨. 아니, 이제 제 아내네요. 후후, 그러네. 아내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나도. 신혼 첫날 밤.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어요. 미경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진아.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응, 믿어. 그날 밤은 특별했습니다. 부부가 된 첫날,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 밤. 미경 씨, 완벽해요. 정말, 너도. 새벽까지 서로를 사랑했어요. 나이 차이, 세상의 시선, 그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완벽했으니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정우진과 결혼한 지 2년. 펜션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미경 씨 펜션 정말 좋더라. 부부가 함께 운영하니까 더 따뜻한 느낌이야. 재방문 의사 100%, 리뷰가 좋아지면서 손님들이 늘었어요. 정우진은 회사 일과 펜션 일을 병행했습니다. 여보, 힘들지 않아? 전혀요. 당신이랑 함께니까 즐거워요. 고마워, 우진아. 제가 더 고마워요. 어느 날 저녁, 은지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어머, 누구야? 제 남자친구예요. 민준이라고. 30살에 괜찮아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 안녕하세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 씨, 무슨 일 하세요? IT 회사 다녀요. 은지랑 같은 회사예요. 아, 그렇구나.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정말? 응. 민준 오빠 괜찮은 사람이야. 축하해, 은지야. 그날 밤 정우진과 둘이 이야기했어요. 여보, 은지도 결혼하네요.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다. 우리가 결혼한 게 어제 같은데. 맞아요. 벌써 2년이네요. 행복해? 당연하죠. 당신이랑 있으면 매일이 행복해요. 정우진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도요. 미경 씨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나도 그래.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응. 창밖으로 제주도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응? 처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럼요. 나이 차이 난다고 오래 못 갈 거라고. 근데 우리 이겨냈잖아요. 그러게. 우리 강하네. 사랑이 강한 거죠. 맞아. 정우진이 제 입술에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 미경 씨, 다음 생에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예요. 에이, 무슨 그런 소리. 진심이에요. 100번 태어나도 당신만 사랑할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다음 생에도 너랑 만나고 싶어. 약속이에요.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2년 전과 똑같이, 아니 더 깊게. 나이 차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시선도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 행복하다는 것. 49에 시작된 사랑. 누군가는 늦었다고 했지만 저에겐 딱 맞는 타이밍이었어요. 정우진을 만나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이제 저는 당당합니다. 나이가 뭐 어때서?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3년째 되던 해여름. 은지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엄마, 부케 받아. 은지가 던진 부케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머, 엄마가 받았네. 사람들이 웃었어요. 이미 결혼했는데 또 받으면 어떡해요? 그럼 더 행복해지는 거죠. 정우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재혼할까요? 바보. 은지의 결혼식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도 참 드라마틱하네. 26에 결혼해서 23해를 남편과 살았고 49에 과부가 됐죠. 그리고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10살 어린 남자와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손가락질도 받았고 수군거림도 들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진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서로를 지켰어요. 세상의 시선과 싸우면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는 행복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사랑의 늦은 때는 없다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라고. 저는 49에 인생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진정한 사랑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는 건 여러분의 용기에 달려 있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모든 사연은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